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기준금리 얘기도 하고 뭐 인플레이션,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도 얘기하고 뭐 FMC 얘기도 하고 계속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미국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네. 이게 이제 FOMC가 긴축이라는 폭탄을 던졌는데 이 그러면 그 물가 잡는 건 좋은데 이게 항상 이제 고금리로 갔을 때에 따라오는 경기 침체. 야, 이거 과연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연준은 미국 경제가 침체로는 빠지지 않을 거다. 경제를 연착륙시키면서 통화 긴축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이 정도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하는데 경기 침체 없이 지나갔던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주제가 개인 소비와 임금 상승이거든요. 그 개인 소비 여력이 지금 너무 충분해서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높아서 인플레이션을 미국인들이 버틸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견딜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좀 심상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미국 경제는 우리나라는 수출이 끌고 가지만 미국 같은 이제 고대 경제는 사실 민간 소비가 끌어가는 경제 네.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은 이 민간 소비가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야, 이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민간 소비가 무너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얘기할 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부의 재난지원금. 이게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너무 제한적이었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엄청난 재난지원금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소비 여력들이 충분하고 특히 그게 저소득층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금이. 그래서 그쪽의 소비 여력이 지금 굉장히 좋고 또 기본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실시를 했고 그리고 뭐 이건 글로벌 공통입니다만 팬데믹 동안 소비를 좀 자제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용에 따른 임금 상승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비가 탄탄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버틸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걸 좀 자세히 좀 살펴봐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먼저 골드만삭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알려드리고 갈게요.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 그리고 견조한 저축률 등을 근거로 미국 경제가 1년 이내에 침체에 빠질 확률은 15%에 불과하다. 이게 골드만삭스의 얘기인데요. 네, 그 BOA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경제 혼란을 우려하지만 그래도 한편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완충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좀 데이터들을 알려드리면 지난 4월 달 소비자의 총 지출 결제액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또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출은 13%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년 대비인데 팬데믹 이전을 보기 위해서 3년 단위로 보면 4월 가구당 신용카드 사용액이 3년 전보다 23.7% 증가를 했다고 해요. 상당하네요. 네, 소비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크게 좀 늘어났다는 얘기죠. 미국 인구 통계국 자료를 보면 최근 두 차례의 팬데믹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1,170만 명의 미국인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고, 야, 엄청나네요. 예, 그리고 TD증권에서 그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이 팬데믹 절정기에 약 2조 7천억 달러의 초과 저축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연준 자료를 또 좀 보면 소득 하위 50%의 부채 대비 자산 비율, 그리고 부채 대비 현금 비율. 그러니까 한 개인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인데 이 비율들이 다 2000년 이후로 20여 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해요. 팬데믹이라는 역대급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네.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은 오히려 더 탄탄해졌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BOA는 경제 시스템 내에서 아직 소화되지 않은 정부 지원금이 상당히 많다. 이것은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임금 일자리 임금 상승률이 특히 좀 가파르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특정 직종에 따라서는 15에서 20%까지 급등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권 기자 이야기하는 내용을 퇴임하신 모 부총리님께 좀 읽어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 채무 문제 때문에 뭐 미국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조금 무리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재원 지정이 못 들어간 건 사실이죠. 거기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좀 크고요. 아니 사실 하위 계층에서 무려 1,000만 명이 빈곤 상태를 탈출했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오히려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해서 오히려 평시 때보다 더 나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참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임금의 일자리들, 그러니까 UBS 은행은 지금 식당이나 호텔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 또는 뭐 숙박업 이런 데들은 지금 고용주들이 빈 일자리들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지렛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 그 저소득 근로자들은 사측과 벌일 수 있는 협상력도 지금 크게 가지고 있다. 올라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세가 앞으로 더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소비가 지금 탄탄할 수는 있는데 소비 의욕이 소비 자신감이 조금씩 꺾이고 있다는 조짐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지표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소비자의 심리를 이렇게 설문한 조사들이 많이 최근에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초순까지 약 2,000명의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2%의 소비자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 62%라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한다는 응답률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석 달 전 동일한 설문에서는 56%였다고 해요. 같은 응답률이. 그리고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향후 몇 달간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고 또 26%는 개인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석 달 전에는 각각 43%와 23%를 보였었는데 그만큼 좀 부정적인 전망이 좀 더 늘어났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계 증권사 제퍼리스가 또 시행한 설문이 있는데 지난달에 3,500명의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에서 54%가 재정 자신감이 떨어졌다라고 답을 했고 그리고 휘발유와 식료품, 임대료 상승 등을 매우 크게 신경 쓰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설문에서 소비자의 72%가 기존에 사던 품목들보다 좀 더 저렴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금 사기 시작했다고 답을 했고 대체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 네네. 그리고 3분의 1이 조금 넘는 응답자는 좀 더 싼 옷을 찾고 있고 24% 정도는 레스토랑을 좀 더 저렴한 곳들을 지금 찾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응답자 대부분은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지금 답을 했습니다. 제퍼리스에 따르면 고소득, 저소득, 중소득 가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런 것과 상당히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노동통계국 자료를 보면 3월 달에 시간당 평균 수입이 31.73달러인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 5.6% 늘어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PI가 지금 8% 넘게 올랐기 때문에 실질 임금률은 지금 깎이고 있는 셈이긴 하죠. 그렇네요. 네, 이런 지표들을 보면 임금 상승세가 또 소비 여력이 인플레이션 충격을 완화해줄 거다라는 얘기가 조금은 설득력을 좀 잃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이 높은 금리 때문에 자동차를 사려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을 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사람들이 뭐 다른 소비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은 너무 급하다. 연준이 빨리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제거했던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두 가지 좀 상반되는 진단을 좀 전해드렸는데
두 가지 다 좀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좀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라 제가 이제 권 기자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받은 인상은 뭐냐면 현재 지갑에 돈은 있다. 그런데 이 점포에 들어가는 건 좀 무섭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핵심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난 불안하다. 지금 객관적인 실질적인 돈은 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될지는 좀 모르겠다. 약간 그런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 같아요. 결국은 그 심리가 어떻게 무너지기 전에 연준이 빨리 행동에 나서서 잡는 게 이 상황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어차피 그렇게 가계라든지 어떤 저소득층들에게 어느 정도의 체력이 있다면 이게 좀 집중적인 이제 집도를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암덩어리를 확 끄집어내는 게 낫지. 이거 좌고우면하면서 시간 질질 끌다가는 결국은 지갑에 돈은 다 나가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지배해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중간에 선배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의 소비여력이 굉장히 좀 풍부하다라는 게 참 우리나라랑 좀 비교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뭐 좀 그렇기도 한데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자본 뭐 유출입 등등 관련해서 그 참 뭐랄까 좀 서글프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근데 그렇습니다. 뭐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미국의 소비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한다면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또 최대 주력 수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 국면에서도 당분간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뭐 그렇게 악화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뭔가 이렇게 수출 기업에서 또 돈을 벌어 들어올 때 이거를 내수에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돌려서 그 힘든 시기를 전 국민이 다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좀 그런 계획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좀 논쟁이 좀 많이 치열하더라고요. 좀 찬반의 의견이 많이 대립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